경기도민 특히나 이제 경기도 지자체장들 저희가 많이 모시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제 너무 노후화됐고 이후에 이제 다른 도심들 생기면서 균형 문제, 개발 문제 예. 굉장히 골치 아픈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 특별법이 이제 곧 제정이 되면 예.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예. 이걸 이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뭐 네.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GH가 역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여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30년, 50년을 살 생각을 하면은 기존의 주택이나 도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 스터디를 충실히 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바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네. 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착착 진행 중에 있는지 좀 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7개가 있는데 네. 착공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 단계인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한 2개 빼놓고는 보상이 거의 지금 9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이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만들 때는 타겟은 핵가족이었습니다. 4인 가구. 근데 그게 이제 머저리티가 아니잖아요. 네. 지구상 어느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혼자 희생해서 나머지 가족이 잘 사는 게 신도시예요. 내가 저 대도시까지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출퇴근하면 아유. 나머지 가족들은 공기 좋고 넓은 공간에서 네. 사는 게 아픈 신도시입니다. 얘기다. 그게 베드타운인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1,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내 애도 없는데 내가 왜 신도시를 굳이. 또는 내가 1인 가구인데 내가 왜 신도시를 가요? 직장 옆에 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완공할 시점에서 1기 신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주택, 그런 도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라지 스몰 말씀하셨어요. LH, 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SH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예, 했죠. 그러니까 신도시는 LH하고 GH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H에서 우리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SH의 그 설립 목적에 많이 어긋나는 거죠. SH는 이제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기관이니까 네. 한다면 GH가 더 키워가지고 하는 게 맞고, 이건 이제 제가 GH 사장 되기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주장인데, LH가 전국을 다 커버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어디 저 경남 통영에 계시는 주민하고 저 경기도 연천에 계시는 주민은 주택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LH가 그걸 전국을 다 커버해서 네. 다 들어오고 이런 시대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빨리빨리 가려면 필요하죠. 예. 근데 이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발권의 이 지방 이양 또는 개발 분권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는데 GH 경기도의 개발은 경기도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경기도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혹은 뭐 본인이 원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품질. 그다음 2번째는 빌더에서 타운 매니저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GH가 집을 짓거나 택지 개발하거나 저 준공하면 거기서 손 뗐어요. 근데 도시가 됐건 집이 됐건 항상 나중에 유지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한 시기가 됐죠. 특히 이제 최근에 주택이나 도시는 IT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업데이트 안 되고 그러면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회사 안에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이제 새로 만들고 그 기금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GH는 그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주주를 뽑아요 이번에. 도민 주주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반대도 심했어요. 거기 시어머니를 왜 두냐는 거지. 근데 주식회사가 아니지만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도민들한테 주기적으로 실적 보고를 하게 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뭐 하던 일 다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주주를 도민 주주를 해놓으면서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고자 해요. 네. 사실 뭐 GH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조직을 이끄는 이 리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신뢰, 그러니까 성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이제 공기업을 그래도 꽤 몇 년 경영하다 보니 예.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참 조직이 이끌기가 힘든. 또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많아요. 제가 아까 도민주주 이야기했는데 뭐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정확하게 지킬 것 지켜나가는 네. 그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마 모든 공직자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